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은 기능평가와 욕구평가를 기반으로 계장기를 반영하여 세우시면 되고요. 이 역시 연 1회 이상입니다. 만약 등급이 바뀌었거나 계장기 변경, 욕구 변경 등이 있으면 연 1회 전이라도 다시 세워야 하고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욕구평가와 기능평가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반드시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성 일, 장기요양 세부 목표,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종합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계장기 미반영이 있다면 종합 의견에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혹은 수급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거나 문자 혹은 카톡으로 파일 전송 뒤 동의를 구하셔서 우선 급여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동의를 구했다면 바로 공단에 급여 일정을 등록해 주셔야 나중에 깜빡 잊지 않습니다.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 반드시 기능평가와 욕구평가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모든 걸 같은 날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 구간이 2020년 1월부터로 급여 계획서와 달리 변경된 사유가 있다면 기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급여 내용이나 시간, 횟수 등이 많습니다. 변경 사유는 주로 사회복지사 상담 일지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만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요양보호사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따로 상담 일지를 마련하여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 요양을 받다가 방문 목욕을 추가한다든지 오전 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의 변경, 주 5회에서 주 3회로 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보면 다양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수시로 공단 통보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꼭 변경 사유를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수시로 공단 전산을 확인을 하고요. 만약 시간이나 횟수 등의 변경이 있다면 기록하며 관리를 하여서 수급자 욕구 반영과도 연계되도록 서류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보통 기능 상태의 변화이거나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요양보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변경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로 변경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역시 평가지표 구간이 2020년 1월부터인 개별 욕구 반영은 처음엔 욕구 사정부터 출발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위에 변경 사유와 많은 부분 겹칠 수 있지만 시간이나 횟수, 서비스 내용의 변경 없이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보호자에게 일이 생겨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원한다거나 하지 근력이 약해져서 보호자가 하지 근력 운동을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경 사유서 작성과 함께 급여 변경 계획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하루 이틀이거나 간혹 일이 있을 때 욕구를 해온다면 그냥 개별 욕구 반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시되 반드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욕구를 반영한다는 걸 인지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평가에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수준의 급여 제공 부분으로 수급자의 질 보장 내용으로 적용 기간은 위와 같지만 신설된 수급자 상담은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영역은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급여 제공 전 수급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수급자는 급여 제공 전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는지와 함께 급여 제공 후 14일 이내 상담을 하였는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선 급여 제공 전 인수인계와 새로운 직원 소개는 바뀌기 전 같은 날 수급자 댁에서 이루어지면 좋고요. 이날 어르신의 상태와 생활 환경 등을 새로운 직원에게 설명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는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면 되는데 반드시 해당 직원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센터장과 같은 관리자가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원과 동일하게 시간이나 횟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급여로 보지만 만약 시간이나 횟수가 변경이 된다면 가능한 새로운 직원으로 바뀌는 달에는 변경하지 마시고, 만약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동일한 급여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평가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 지표에서 신설된 수급자나 보호자의 상담은 급여 개시 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상담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재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재방문을 하실 때에는 방문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시고요. 전화 상담이라면 따로 수급자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시되, 반드시 상담 일시와 상담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을 포함하시고, 이와 함께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부터인 수급자의 안전관리는 우선 욕창, 낙상, 탈수, 관절 구축, 치매 예방 및 배변 도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방문 상담 시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방문 상담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상담이 끝나는 날이면 가끔 파일을 꺼내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면 좋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도가 높아졌거나 욕창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교육을 하셔야 하고요. 한여름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일부러 파일을 꺼내 탈수 예방 교육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평소 실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호자 상담에서 감기에 걸려 걱정이라고 하신다면 탈수 예방 자료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욕구 반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또한 평소 안전한 급여 제공을 받는지 면담으로 확인을 하고, 수급자 평가 시에는 몸에 상처가 없는지도 관찰을 하므로 평소 요양보호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급여 제공은 2020년 1월부터 살핍니다. 첫째,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서 직원이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평가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능 회복 훈련이란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는데요. 기본 동작 훈련으로는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잡기,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이 있습니다. 이 기본 동작 훈련은 관찰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면담 형식으로 평가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재를 통해서 평소에 교육을 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체위 변경 도움이라면 우선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 방법, 침대 위에서의 체위 변경, 편마비 대상자의 체위 변경 방법 등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체위 변경 방법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휠체어 조작 및 이동 영역에서는 잠금장치 사용법, 접고 펴는 방법, 발판 높낮이 사용법 등과 함께 문턱을 오를 때와 내려갈 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울퉁불퉁한 길,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리기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특히나 대상자, 신체 상태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으로는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으로 평소 자신이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의 특성에 따라서 식사 도움이나 배설 도움 등과 관련한 질문을 자주 해보시고요. 실제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평가 시 기능 회복 훈련 중 어느 분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요. 수급자나 보호자 외 면담에서도 어떻게 실시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평소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욕구 반영이나 사례 반영이 되는지 늘 생각하고 서류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앞두고 급하게 서류 작업을 하다가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요. 정작 무엇을 반영하여야 할지 몰라서 허둥댈 수가 있고, 아니면 반영해둔 자료를 찾지 못해서 평가에서 점수를 깎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욕구 반영도 월 1회 방문 상담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듯이 사례회의 안건이나 반영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내어야 합니다. 사례 관리를 위한 회의에서 필수 사항은 회의 일자, 수급자 명, 선정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 명인데요. 이 중 선정 사유 작성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대부분 서류 작업이므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잘 받기도 하고 정작 사례회의를 해놓고도 점수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회의 안건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고충 상담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고충 상담이 잦은 요양보호사가 계시다면 사례회의 안건으로 충분하고요. 자주 교체가 되는 수급자,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수급자, 요양보호 업무 외의 일을 지시하는 수급자라면 모두 사례회의 선정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선정 사유가 들어간 안건을 정했으면 2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1차 혹은 때에 따라서 2차까지 사례회의를 진행하시고요. 회의 내용 기록을 할 때는 대화 형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에서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구체적 의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혀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 요양보호사가 모시는 어르신의 수급자가 평소 급여 종료 10분 전 항상 새로운 일을 시켜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고충 상담으로 기록하여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와 비슷한 사례의 다른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례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데 선정 사유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라고 적으시고요. 요양보호사 A와 다른 요양보호사를 사례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와 장점, 자원 등을 물어서 사례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례회의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수급자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문제나 고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장점과 자원을 파악하여 대화체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한 뒤에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 도출된 결론은 30일 이내 급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 자원을 연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가 해결된다면 연결한 자원에 대해 기록해 두어도 반영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에는 직종 구분 없이 2인 이상이므로 한 명의 요양보호사와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진행해도 되고요. 유사 사례를 찾아서 사례회의를 진행한다면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들을 참석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주 1회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해야 할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고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종료 10분 전에는 수급자와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도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히 재가센터에서의 사례회의의 안건은 이처럼 간단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방문 상담을 다니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만한 것이 있는지 또 고충 처리 대장에서 선정할 안건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상 개정된 평가지표 4번째 영상으로 급여 제공 계획 및 동의, 변경 사유, 개별 욕구 반영, 동일한 급여, 수급자 안전, 신체 기능 유지 향상 및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